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요.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전격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사실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네, 대선 후보로서의 경선을 포기하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원직까지 내놓을 줄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박정하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윤희숙 의원의 저런 초강수. 그러게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여의도 일가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할지는 몰랐습니다만 오늘 전 국회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윤희숙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해서 유명세를 탔고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강력히 비판을 해왔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신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말 이후에 보면은 정치인들은 이제 신의를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치인들은 최고의 도덕성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도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치지 않고 검증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심정을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마는 본인은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는 직에 대해서 이 공직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 있게 느끼고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본인의 생각을 굳히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외형적으로 현재 여야 모두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쪽에서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게 좀 약한 처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돌아가면 사실은 민주당도 이에 대해서 가벼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흐지부지 될 수 있는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사퇴 선언이라는 걸 들면서 국민들의 그 여론을 다시 좀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도 얘기했지만은 정권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 달라.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 정치적인 문제가 섞여서 오늘 국회의원 사퇴라는 초강수까지 두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저는 굉장히 무거운 결심을 했지만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당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것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12명 권익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가 있다고 보내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중에 이제 6명이 소명이 된 사람 중에 윤희숙 의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지금 했던 거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좀 덜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혹여 있을 수 있는 불법 의원들에 대해서 압박도 넣는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게 오히려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나 그 대선 주자들도 이 결정에 대해서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일단 사퇴의 뜻을 밝혔고 근데 지금 윤 의원이 사퇴를 하고 싶어도 사퇴를 할 수 없잖아요. 국회법상은. 절차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사퇴 요구서를 내더라도 국회 회기 중에는 전체 과반 의원 출석의 과반 이상 찬성을 통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기 중에 아닌 경우는 이제 국회의장이 결재권을 행사합니다만은 현재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사퇴한다고 해서 사퇴가 될 수 없는 건인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본인 의견을 계속 고수를 할 듯해 보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저는 국회에서 국회 원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고자 합니다. 네. 이게 국회법상은 의원직을 사퇴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게 처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또 어떻게 결과가 매듭지어지게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퇴서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은 지금은 사퇴를 선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퇴서를 실제로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인데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은 사퇴서를 제출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본인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은 사퇴 쇼라는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에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사퇴서를 제출하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회가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 사퇴서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해서 또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처리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윤희숙 의원이 제출을 한다면은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이면 틀림없어요. 똑같이 12명이 지금 걸려있는 현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윤희숙 의원이 본인이 사퇴서를 냈는데 이거 사퇴서를 만약에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처리하지 않는다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퇴서를 저는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다만 윤희숙 의원이 이 사퇴서를 앞으로 제출한다면은 그 행동이 바른 행동이냐 또는 이제 바르지 않은 행동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올바른 행동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지금 주장하기를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웠어요. 하나는 이제 염치와 상식, 그리고 또 자식된 도리. 세 번째는 정권 교체 명분이 희화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퇴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논리가 안 맞는 게 지금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짜맞추기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데 잘못이 없다면 직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 잘못이 없는데 사퇴서를 내는 건지라는 게 저는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게 개인의 선택 이전에 지역구 구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본인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서초. 그러면 그 뽑아준 지역 주민들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본인의 어떤 판단과 감정에 따라서 사퇴서를 낼 수 있는지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부친 같은 경우는 현재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분명히 적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게 앞으로 수사 결과 그리고 또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지금 분명히 위반의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예. 본인이 나는 억울하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퇴서를 내는 게 맞는지 저는 좀 상당히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네. 배 교수님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좀 더 사태 추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현재 권익위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을 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그러니까 강제수사기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됩니다만 현재 윤희숙 의원은 저희가 좀 전에 자막으로도 봤습니다만 이미 출가한 지 오래돼 있었고 그다음에 독립생계를 서로 간에 아버지하고 친정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하고 나누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 건에 대해서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권익위에서 흠집을 내는 듯한 발표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친에게는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거를 윤희숙 의원에게까지 책임을 지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진행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건수는 사실은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슷하게 나옵니다만은 그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령 국민의힘 관련해서 12분의 12건이 좀 나왔는데 이 중에는 명의신탁 하나, 편법 증여등 세금 탈루 문제가 2건, 그다음에 토지보상 및 건축법 위반 4건, 그다음에 농지법이 6건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사실상 전수조사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무슨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이 반해서 민주당은 명의신탁이 6건에 업무상 비밀 이용이 3건, 여기에 3기 신도시에 관련한 게 한 2건 정도 나와요. 그래서 더 나중에
이후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넘어서 강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봐야 될 거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거를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일부의 여권의 공격은 저는 타당하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희숙 의원이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내린 조치가 1명, 3명 처리를 했지만 5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구속력이 없는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똑같이 구속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밝힌 입장을 보니까 국민의힘 징계 조치를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발언의 뜻은 제가 볼 땐 중의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비아냥의 뜻도 분명히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국민의힘도 봉착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단 존중한다라는 비아냥의 뜻 그리고 또 자신들의 상황까지 고려한 중의적인 표현을 썼는데 다시 이 입장을 내놓은 이후에 다시 민주당의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공세 모드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사퇴쇼 하는 건 아니냐 하라면서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제 공세로 전환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보다 훨씬 부족하다라는 이제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즉 차별화해서 우리가 승산이 있다라는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 12명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투기 의혹이 있다라는 이제 결과를 발표했을 때 소명도 듣지 않고 일괄해서 예. 탈당 권유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례 2명이 제명 처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똑같이 12명인데 6명에 대해서는 당에서 자체 소명을 들어본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6명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7시간 만에 자체 소명을 들어보니까 문제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좀 자신감이 있어서 예. 상당 부분 좀 각을 세우면서 차별화 나선 것 같고 예. 또 하나를 얘기하면은 12명 가운데 5명의 국회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소속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경우에는 지금 보수의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 따라서 공세 모드로 좀 전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이 건은 네. 두 가지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여야의 대응. 여야의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은 일단 윤리가 당내에 없기 때문에 한 2주쯤 윤리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보자라고 얘기하고 6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은 출당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탈당 요구 뭐 이렇게 돼서 별로 뭐 아닌 것처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도 사실은 실상 그때 그랬거든요. 12명에 16건이 발생을 했는데 예. 그중에서 비례대표 2분에 대해서 출당, 나머지 이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이 탈당 권유, 탈당 요구가 있었는데 실상 지금 실행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한 2주 후 국민의힘이 윤리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또다시 소명이 있고 난 다음에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이 건을 처리하느냐. 그럼 그때 당시 민주당도 이렇게 요구했던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비교해야 이제 양측의 사실은 국민들의 판단이 나올 거라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권익위 조사라는 게 사실은 과거부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게 네. 이제 4월 달 이후에 재보궐선거 때 LH 사태 있으면서 굉장히 생겼는데 과연 권익위가 강제적으로 그다음에 자금 출처까지 검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었느냐라는 논란은 그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익위의 조사가 마치 모두 정부기관이 권위를 가진 기관이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다 모든 게 다 드러났다라고 하기는 조금 이른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목소리 그리고 두 분이 서로 지금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잘못했다, 덜 잘못했다를 따지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씁쓸하지만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경선 후보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늘
비전 발표회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당 대표와의 또 갈등 구도가 굉장히 심화됐었는데 이제 끝났는데요. 좀 간단하게 총평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정책 토론회가 이미 한 번 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또 2차 정책 토론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비전 발표로 끝났어요. 속속들이 이제 각 후보들이 이제 발표했던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글쎄 이렇게 시끄럽게까지 하면서 왔어야 되는 비전 발표가 비전 발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부분은 없었고요. 오늘 각 후보들이 쭉 발표했던 비전에 대해서는 뭐 너무 총괄적인 부분이라 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다 나오지 않아서 저는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이 돼야 후보 간의 차별점, 그다음에 문제점과 아닌 공약 지점 등이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뭐 7분 동안 각각의 후보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을 얘기하는 시간이라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 일부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분란 속에서 하교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상당히 좀 궁여지책의 그런 비전 발표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TV 토론을 2차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TV 토론에 상당히 부담을 가진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경선 관리의 공정성 문제로 그러다 결국 이제 2차례 TV 토론이 무산이 되고 지금 한 차례 비전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하교의 수준이라는 그런 평가가 그렇게 틀린 평가는 아니죠. 왜냐하면 시간도 7분밖에 되지 않고 상대방의 질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긴장감은 당연히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흥행에는 성공하기가 좀 어렵죠. 네. 더구나 이제 오늘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 뭐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퇴서를 내겠다고 기자회견하는 이런 상황. 따라서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새 선관위원장이 좀 선임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이 토론의 문제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면서 계속해서 삿바싸움 하지 말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좀 충족시킨다는 그런 차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거티브 싸움이 아니고 파지티브한 정책 경쟁으로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 좀 획기적이고 굉장히 좀 적극적인 TV 토론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기대대로 될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주셨네요.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 보니까 홍준표 후보의 그 상승세가 굉장히 매섭더라고요. 지금 젊은 층에서 그간에는 꼰대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무야홍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군요. 본인도 아마 그런 얘기 직접 한 것 같아요. 무조건 야당에서 홍준표가 이런 걸 무야홍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최근 한 1, 2주간 두드러진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전체 여야 후보군을 이렇게 쭉 펼쳐놨을 때보다는 보수층 내에서의 후보군을 비교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한 자리 숫자 가까이 나오는 조사도 나오고 일단 지금 젊은 층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인데 아직은 뭐 초기 단계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새로 입당을 한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의 지지도가 다소 답보 내지는 약간 하락 추세에 있는 국면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그동안 인지도도 높고 그다음에 애초에 국민의힘 전신으로 대선 후보 출마를 했던 홍준표 후보에게 관심들이 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토론회가 시작이 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듯한 대목이고요. 홍준표 후보는 좀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거북스러운 여러 가지 이미지와 평가들을 이번 경선 레이스에서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본인 스스로의 이제 관건이고 숙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제 한 조간신문에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렸는데 거기에 제목으로 이른바 강성 친문 지지층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기분 나쁠 만한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것이
왜곡 보도다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층들의 또 마음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또 향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경선 판세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언론이 이제 조선일보 보도 아니겠습니까? 예. 보니까 이제 편집이 굉장히 좀 악의적으로 돼 있어요. 악의적으로.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는 악마적 편집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했는데 일부분을 어떻게 보면 짜깁기 해가지고 타이틀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친문해가지고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다. 그래서 완전히 친문 세력에서 보면은 이재명 현 지사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게끔 편집을 해놨는데 예. 자세히 보니까 태극기 세력도 문제고 또는 극렬 지지자들은 여하튼 문제다. 양쪽에서 뭐 시끄럽게 요란하게 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그렇죠. 거다. 원론적인 네. 입장을 밝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인터뷰 내용 전문을 공개하는 이런 문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민주당 진영하고 그리고 조선일보하고는 뭐 과거부터 계속해서 앙숙 관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뭐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 태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예. 앞으로도 이런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와 편집은 계속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겨레가 했다면은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했고 또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지사 대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해서 핵심 쟁점을 가지고 충돌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선 판세는 별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쭉 가고 그리고 지역 순회 첫 경선 결과가 상당한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여야 대선 판세를 좀 읽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중재법이 오늘 새벽 4시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당장 본회의에는 상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연기가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전부터 필리버스터 카드를 계속해서 쓰려고 갖고 있었잖아요. 일단 상황은 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상임위도 그냥 무사 통과가 됐고 안건조정위원회도 그냥 통과가 됐고 어제 다 보신 것처럼 새벽 4시, 3시 50분 가까이 돼서 이제 법사위까지는 야당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남은 거는 본회의인데 사실은 전 법사위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날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오늘 4시 통과되는 바람에 오늘 본회의는 못 가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재정파가 반대를 하고 있고 국내 언론 관련한 모든 단체들도 다 아니라는 성명을 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본회의 처리를 못하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본회의장에서의 필리버스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에 맞서서 저는 민주당이 여론을 너무 거스르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도 강행을 일단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전원위원회는 사실은 2004년도 이라크 파병 이후 처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임해서 논의하듯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여론의 역풍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야당이 얘기하는 필리버스터권의 전원위원회라는 카드를 꺼내서 다시 얘기를 하고 만약에 필리버스터 내지는 전원위원회가 이루어지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라는 점을 좀 희석시키기 위한 방법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시간이 좀 오늘 하느냐 내일 하느냐의 문제지 여권에서는 이걸 그냥 강행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이 전원위원회 카드를 내놓은 건 일단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목적은 달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진행되는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3가지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법안의 취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안의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법안의 처리 방식, 이 3가지를 가지고 지금 쟁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법안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만 반대하고 언론사회 시민단체 또는 민변에서도
이 법안의 취지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그동안에 언론의 자유만 강조하다 보니까 언론의 책임이 좀 소홀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보면은 뭐 50% 이상 압도적으로 이 법을 찬성하는 그런 여론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법안의 내용 그리고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이견이 있어요. 예.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독소 조항이 상당 부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구체적인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언론중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 특히 대선 전략을 볼 때도 이게 유불리를 보면은 오히려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많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원위원회에 소집을 한 것 같은데 전원위원회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이 위원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2003년도에 한번 열렸더라고요. 이라크 파병 동의안. 그래서 전원위원회는 법안을 상정하기 전이나 후에 국회의원 전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수정도 가능하고 역시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사회적인 논의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은 밀어붙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복합적인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